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은 마이데이터 사업 대응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관련한 컨설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앞서 지금 이제 발표 세션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규제 환경들이 금융혁신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법 규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방형으로 바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21년 이후에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융사의 관점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의 데이터에 대한 그 주권이 좀 많이 바뀌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그 금융사 중심의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는 핀테크 업체들이나 기존의 이제 업체들과의 융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금융 외에 통신이나 의료, 유통,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건강 데이터들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융합한 데이터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정보의 주체인 고객이 있죠. 그래서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자의 앱을 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유 기관들의 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정보 주체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보유 기관들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API 기반, 표준 API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세션에서 그런 이제 테스트베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 이제 개발한 내용들을 다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은 개인 신용 정보라고 함은 대부분이 이제 금융 관련 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이에요. 그래서 의무 제공을 해야 되는 금융사이면서 또 하나는 내가 사업자로서의 신청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고객들이 이제는 우리가 제공했던 앱을 통해서 다양한 내가 갖고 있던 여러 업체에 있던 내 정보를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접점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다 바로 사업자 앱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고객 볼륨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앞서가던 대형 금융사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들이 최근에 디지털 환경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사들이 영업점이나 뭐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영업점 오프라인에 있는 채널의 역할들도 다양하게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 업이 가지고 있던 내 은행이라면 은행 서비스만이 아닌 다양한 융복합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고객에게 그런 것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는 관점으로의 오프라인 채널도 역할이 변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데이터 보유기관 플러스 비금융, 타 금융사나 또는 비금융사의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제휴를 하고 그거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 위에서 교차 판매나 초개인화 관련한 리테일 금융들 플러스해서 신규 사업들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업자로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관점은 미래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는 거죠. 고객들이 다 우리 금융에 가입한 계약한 고객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객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 차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존에는 개별의 사업자 플레이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플랫폼 마이데이터 플랫폼 위에서의 데이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큰 플랫폼사들 간의 경쟁 이제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누가 들어오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사가 기존에 우리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 뭘 하고 이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 고객들도 다른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뺏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서비스에 와서 새로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들도 외부로 이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 확장이나 이런 그 서비스의 기회들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사업 그 확장에서의 굉장히 열의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금융사나 핀테크사들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인가를 받아서 이제 올해 8월에 오픈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자로서 더 이제 진출을 하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응하는 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내가 직접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사업에 플러스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이제 은행이면 은행, 이제 이 단일 종에서 다양한 업종의 이제 서비스를 모두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는 금융사 또는 이제 일부 이제 한 업체죠. 기존 업체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제휴를 해서 개인이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할 때는 고객 제공 여부나 또는 취득 정보의 마케팅 활용 여부, 또 사업의 확장 여부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사업 진출 방식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기본 고유 업무로서 제공해야 되는 거는 본인 신용 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겸용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서비스들을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대형 금융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 테크 기업들, 뱅크샐러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유사 서비스가 이제 개인 재무 관리, PFM 서비스가 이제 요거죠. 그래서 PFM 서비스로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융상품 자문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자문 또는 대출 중개 뭐 이런 겸용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익명, 가명화 또는 익명화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판매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나 M&A를 통해서 사업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한다거나 이런 사업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마이데이터 이제 이 서비스가 실제로 구축이 되기 위해서 앞서서 금융사나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픈 API 기반의 표준 API 기반의 의무 제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로서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어프로치들을 보면 기업들이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 및 서비스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해서 정의할지, 그리고 채널 및 차별화된 UI, UX들을 제공을 해서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그 서비스 앱으로 더 많이 끌어들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의 동의 획득하고 또 고객을 우리 서비스의 메인으로 이제 앉히는 방안들, 이런 서비스들을 사전에 이제 기획을 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휴 방안을 수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단의 서비스 기획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 아키텍처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구축 사업자 선정까지가 이제 앞단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올 초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올해 8월 4일에 서비스를 오픈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서비스 확대나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허가를 받은 업체들 중에는 기존에 이미 PFM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는 완전히 신규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제약들이 있는 거고요. 8월이라는 이제 오픈이라는 기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축의 범위들을 기본 기능 중심으로 1차 구축하고 확대 구축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제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본 범위들을 보면 채널 앱, 고객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앱에서 제공할 서비스, 신용정보의 통합 조회 플러스 다양한 추천이라든가 이런 그 사용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클라우드 기반의 또는 오픈 API 기반의 이 세션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반으로 데이터를 금융 정보 또는 비금융 정보들 본인 신용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서비스에 맞게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더 정교하게 제공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제 마이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이제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걸 보면 마이데이터 관리 기능이라고 해서 단순 우리 서비스의 운영 관리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전송 내역의 관리라던가 또는 고객의 가입, 우리 사업자 서비스에 가입하고 또 동의 관리하고 인증하고 권한 관리하는 이런 이제 관리 기능이 같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대응 개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위에 서비스 채널 앱을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PFM 서비스를 신한 뭐 소울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은행 리브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뱅크샐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앱에 통합해서 구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이거는 이 방식을 택할 때는 일단은 초기 구축 비용이 절감된다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앱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이제 고객을 모집하는 모객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일 경우에 이제 원앱 방식으로 갈 수 있고, 또는 이제 완전 신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신규 앱으로 특화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타 플랫폼에 우리의 서비스를 인베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서비스 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 또는 제휴처의 서비스도 우리 쪽에 올려서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구축을 하죠. 그러면 제휴사와 UI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방식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웹뷰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준비도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SDK로 제공해서 제휴처의 앱의 UI 형식의 우리 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 조회 플러스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진행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능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축 운영한다고 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서비스를 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에서 필요 기능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의 의무사항 이행 측면에서도 이제 법이 원하는 기본 규격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고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회사 내지는 우리 이제 이 그룹사의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관계사도 많고 이런 관점에서 서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들도 이제 기능 정의를 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8월에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기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 기능인 통합 조회 서비스, 개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열람 서비스를 먼저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기반 인프라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실은 1차 빨리 그 사업자를 받아서 얼른 구축하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의 서비스 앱에서 고객들을 빨리 사용자를 선점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1단계의 통합 조회 및 PFM 기본 기능을 구축하고, 그다음에는 다양한 이제 더 많은 이제 이 생활 서비스라든가 금융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 신용정보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또 서비스를 더 발굴한다거나, 다양한 서비스 발굴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데이터 또는 이제 마이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는 마이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이미 규격들이 정해져서 그거에서 구축을 하고 테스트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실제로 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가 또 타사보다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 더 많은 데이터와 결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더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수집하는 방법은 오픈 API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대부분 이제 수집을 하는 방향으로 구축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앱에서 그 행동하고 있는 고객 행동 로그들도 수집을 해서 서비스에 맞게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고객이 와서 동의에 의해서 바로바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전송 요구권을 발행해서 요구했을 때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 그리고 매일 배치로 해서 스케줄 기반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것, 이런 그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한 성능이나 또는 용량들을 다 이제 환경에 맞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환경도 마찬가지, 앞에 서비스도 기간의 제약이나 또는 우리의 역량이나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 역량이나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구축을 합니다만, 분석 플랫폼도 유사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조회 중심의 PFM 기본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를 관점에서 분석 플랫폼을 1차적으로 우선 구축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서비스 개인화나 추천 모델들을 위한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는 2차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한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미니마이즈한 그 서비스 구축 환경을,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고, 상용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AI 기반,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연계해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 환경을 구축을 하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 환경 구축 플러스 실제 마이데이터 환경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핵심 필요 역량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고객 경험의 극대화 및 차별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API 기반이라던가 또는 그 API 마켓을 통해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는 다양한 이제 개방형 연결 확장성, 브랜드 가치 등을 가지고 제휴 생태계 구축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데이터 대응 및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